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윤입니다. 오늘 시장 갭상승 출발을 했죠. 미국 시장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좀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갭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체감은 그리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 한 0.5% 정도 기본적인 반등 수치는 더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따라 들어가는 그 전략을 취하게 된다라면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일단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2가지 방법에서 3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화 상담이었죠.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문자 공짜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와 비중을 꼭 함께 보내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요, 일단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좀 생겼습니다.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종목 상담 신청 배너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상담 신청 게시판이 나옵니다. 그쪽에다가 문자를 다시 못 보낸다면은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보내주시면 그쪽에서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셀이에요. 1445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이셀 상당히 좀 많이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 하이셀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유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하이셀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3년 연속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2분기 때와 3분기 때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일단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이 하이셀에 대한 일단 관심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섹터에 비해서 상당히 이 플렉서블에 대한 얘기들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구체적인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내년 하반기 때 갤럭시 노트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는 갤럭시 S 시리즈에서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일단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라면 일단 탄력적인 주가의 흐름들을 좀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하이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얼마만큼에 대해서 일단 매물 소화를 하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1445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손실이 없는 상황이에요. 거의 손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대에서 그냥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확인해보자, 갈아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기 민감 섹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수 섹터들, 내년 시장에는 내수 섹터들이 조금 좋을 전망이니까 내수 sek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증권이에요. 49,311원에 30%입니다. 자, 삼성증권 볼게요. 자, 증권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썩 좋은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증권사가 너무 많습니다. 증권사가 너무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선적으로 이 거래 대금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입니다. 이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인데요. 자, 거래 대금. 상당히 괜찮았을 때는 거래 대금이 7조 원 이상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최근의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4조 원도 안 됩니다. 일단 브로커리지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 부분들을 떠나서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지만 일단은 수익성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 예탁금까지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고객 예탁금의 추이를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증권 섹터를 매매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은행 섹터나 보험 섹터로 서로 이게 갈아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49,000원 정도라면 약 한 10% 정도입니다. 손실권역이 30% 비중이니까 가라고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매수가 정도 일단 반등권역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정리를 해서 증권 섹터보다는 금융 섹터, 은행 섹터라든가 아니면 보험 섹터로 한번 갈아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 브로드밴드예요. 4,315원에 50%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K 브로드밴드 크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죠. 유일하게 SK텔레콤만 그나마 좀 괜찮고 KT라든가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이 꾸준하게 낮아지는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4,300원대예요. 4,3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면 약 한 4%가 조금 안 됩니다. 손실권역이. 그렇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른 종목군들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느냐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죠?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부분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21선을 저항대로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일단 매수가 부분 오게 되면 종목 교체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상담 잠깐 멈추고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계양전기요. 계양전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매수가는 3,32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예요. 30%요? 네. 혹시 계양전기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방송 보고 네. 전동공구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네. 매수를 했어요. 예, 일단. 목표가가 한 4,500원까지 갈 거라고 네. 했는데 조금 올라서니 뚝뚝뚝뚝 빠지더라고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마 한 달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요? 네. 계양전기가 일단은 이 전동공구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는 맞습니다. 네. 1위는 맞는데 지금 잠깐 안타까운 부분들은 수급이 좀 받침이 되지 않아 주는 거,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계양전기가 실적이 안 나오느냐, 그 부분들도 아닙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자,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 우선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좀 단순하게 재무제표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흐름들만 본다면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진행된 게 약 한 60억이 넘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는 2010년도 때부터 올해까지 13년도까지 가장 좋은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5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기관 쪽에서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즉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보다는 좀 여유 있는 그런 매수를 좀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된다라면 이 종목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상 경기 민감 섹터들보다는 일단은 내수 섹터들이 조금 더 탄력이 좋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섹터가 시세의 흐름들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장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뭐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으세요? 네. 자, 우선적으로 비중이 30%입니다. 네. 30%인데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는 마십시오. 만약에 네. 주가가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2,6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2,6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약 한 3,000원대 위로는 좀 살짝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3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2,700원이 이탈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월봉 차트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아직까지 박스권역에서 지금 현재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즉 3,000원대 후반권역에서 2,000원대 초반권역, 이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면 이 종목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탄력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한 3,5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시고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군들로 일단 매매를 하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한번 끌고 가보자. 그리고 2,700원이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 네. 2,7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매도 선절을 해야 되나요? 우선적으로는 30% 비중이시잖아요. 네. 30% 비중인데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2,700원짜리 대가 이탈이 되면 아마도 2,600원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손절은 그렇게 큰 지금 현재 자리에서 손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로 갈아탄다거나 한다면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좀 빠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 내년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매일 유업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있죠.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네? 지금도 매일 유업은 많이 올랐는 것 같아요. 그죠? 오르는 종목이 더 올라가요. 빠지는 종목이 안 빠질 거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더 빠집니다. 왜냐하면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모멘텀이라는 게 있죠. 근데 개항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모멘텀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전화 상담이 마무리가 됐으니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자, 두산엔진입니다. 9,18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20%. 자, 단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산엔진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제가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저점이 안 깨졌어요. 그죠? 9,100원. 요 자리대가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만약에 이 자리대가 깨져 나온다라면 이 종목은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빠질 거니까 아, 저점 깨면 안 되겠구나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락 N자형으로 빠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요 짧은 마디로 빠지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란 말이에요. 자, 단기적인 반등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 그랬죠? 9,600원대죠. 9,600원대에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번 팔아줘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
아시겠죠? 자,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들,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일단 내년 수주의 추이까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두산엔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면 틀림이 없는데, 두산그룹주들이 최근에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 좀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즉, 9,600원대 넘어가게 되면 한번 챙겨주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예요. 서울반도체 4만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ED 섹터의 대장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담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네요. 그대로 돼 있네요. 자, 3,750원대, 500원대, 요 자리 이탈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박스권역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요 박스로 움직이다가 다시 박스가 하나가 더 생겼다. 저항대는 약 한 42,000원 정도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지금 매수가 부근이에요. 매수가 부근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ED 업황이 내년도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항대는 약 한 42,000원 정도가 저항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39,000원대 초반짜리대가 이탈이 되면 아마도 37,500원 저 박스 하단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우선적으로 39,500원 저 자리대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37,000원대 중반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항대는 42,000원대겠죠. 42,000원대가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온다. 여기서 올라가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되죠. 근데 거래량 증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량 증가가 없기 때문에 탄력을 못 받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9,000원, 39,500원 정도에서 42,000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냐면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가 47,500원이에요. 500원에 20%입니다. 자, 신한지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한지주, 금융 섹터들의 흐름들이 나름 좀 괜찮습니다. 보험 섹터나 은행 섹터,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도 시장부터는 좀 괜찮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괜찮다. 그리고, 주도 sek터라고 보기보다는 다코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자. 얼마까지? 약 한 46,000원 정도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는데, 매수가가 47,500원이란 말이에요. 자, 47,500원 정도면 일단은 약 한 5% 가까이 좀 물려 계신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우선적으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박스권역이죠. 이렇게 요 자리대에서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죠. 약 한 52,000원 정도대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들인데 37,000원 정도입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근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약 한 42,000원, 42,500원 요 자리대거든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긴 안목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두산중공업이에요. 41,70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섹터, 다른 조선 섹터하고는 틀리죠. 그죠? 두산중공업을 좀 보게 되면 역배열 추세란 말이에요. 역배열 추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점까지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 교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교체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종목군들 만약에 조선 섹터라면 두산중공업보다는 일단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아니면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종목군들, 혹은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갈아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 한 36,000원대 초중반 이쪽까지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이 종목 교체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네요. 154,000원. 154,000원에 30%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142,000원권역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좀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확대해서 보면 절반의 되돌림이 약 146,500원대입니다. 그죠? 146,500원대고 이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채워졌고, 그러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다음에 다시 상승하게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 한 15만원권역, 요 15만원권역까지 상승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대에서 매도를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밀려 내려오면 그때 다시 받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매수가 부근이 오게 되면 일단 종목 교체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95,10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그나마 건설 섹터 중에 제일 양호한 섹터가 종목이 대림산업입니다. 이제 매수가 부근입니다. 매수가 부근인데 다른 건설주들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뭐 92,000원대에서 10만원, 9만원에서 10만원 이 사이대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는 괜찮다. 근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92,000원 하단, 10만원 상단.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예요. 6,315원에 60%입니다.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가방 컴퍼니가 글쎄요. 언제쯤 올 수 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점쟁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큰 폭으로 좀 빠졌죠? 그죠? 하락 추세대를 뚫어놓고 난 이후에는 이제 횡보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비추세 구간으로. 이제 여기가 바로 개인들 피말리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과 저점이 서서히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과연 테마의 흐름을 탈 수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시장 산화 제한 정책이 해제가 되는 그런 모습들 좀 완화가 됐을 때의 모멘텀은 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따라갈 수 있느냐인데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메일유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군도 있죠? 알로엔누 뭐가 있죠? 제가 갑자기 그 종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종목군들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혹은 락앤락 같은 거 그런 종목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반등이 나오면 뭐 6,000원대, 6,000원에서 5,000원 이 정도 박스권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 놓고 난 이후에 먼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기술적인 반등 구간입니다. 얼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장 박스권역이다라고 좀 보시고 상승을 하는 흐름들 나올 수 있다.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조금 더 한 0.5% 정도 201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연말 랠리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다. 기대가 서서히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포인트로 맞춰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박스권 트레이딩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만기 이후에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다시 11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